1990에서 2000년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축구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베컴인데요. 그의 전성기 시절에 빠질 수 없는 얘기거리 중 하나인 그의 아내 빅토리아 베컴은 남편만큼이나 완벽한 얼굴과 몸매로 아이 셋의 엄마 같지 않은 자기 관리로 늘 화제였죠. 한때 남편의 유명세를 이용하는 부인이라는 쑥덕거림이 있었지만 그녀는 사실 당대 최고의 슈퍼 걸그룹인 스파이스 걸스의 인기 멤버로 신인 축구 선수였던 데이비드 베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공한 유명인이었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학창시절에 롤스로이스로 통학을 했다고 할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죠. 여전히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베컴 부부에게도 불륜설, 고부 갈등 등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빅토리아 베컴입니다. 1974년 4월 17일 영국에서 세 남매 중 첫째로 태어난 빅토리아 애덤스. 그녀의 어머니는 미용사였고 아버지는 전자 엔지니어였습니다. 빅토리아의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자제품 도매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 가족들은 모두 윤택한 생활을 했죠. 사업에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롤스로이스로 학교를 등교했지만 너무 비싼 자동차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빅토리아는 늘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내려달라고 했고, 학창시절 공부도 잘했고 옷도 잘 입었던 그녀였지만 빅토리아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혼자 다니는 학생이었다며 자신의 학창시절을 겸손하게 회상했습니다. 조용한 여학생이었지만 1980년에 개봉한 뮤지컬 영화 페임을 본 후부터 그녀의 꿈은 늘 가수였죠. 1992년 빅토리아의 나이 18세에 첫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틀어지면서 여러 오디션을 돌다 마침내 1994년 오디션에 합격하게 되죠. 그건 바로 9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걸그룹인 스파이스 걸스의 오디션이었는데요. 스파이스 걸스의 첫 번째 싱글인 워너비는 발매와 동시에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무려 3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당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 됩니다. 1997년 초 빅토리아는 자선 축구 경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이비드 베컴과 인사를 하죠. 사실 베컴은 전에 TV에서 나온 뮤직비디오를 보고 빅토리아의 엄청난 팬이었는데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녀에게 공개 구원을 했던 그였지만 막상 베컴은 빅토리아에게 번호를 물어보지 못했죠. 당시 그는 조금씩 유명세를 얻고 있는 신예 선수였고, 반면 빅토리아는 축구에 관심이 없어 베컴을 처음 봤을 때 누군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후 다음번 축구 행사에서 또 만난 두 사람. 베컴은 이번에 그녀의 번호를 물었고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 마침내 첫째 아들인 브루클린이 태어납니다. 1999년 7월 4일 브루클린이 태어난 지 4개월 뒤 아일랜드의 한 성에서 열린 두 사람의 결혼식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 핫가이와 핫걸의 결혼은 피로연회에 총 437명의 직원이 고용되었고 50만 파운드의 비용이 든 초호화 결혼식이었죠. 결혼 당시 여론은 훨씬 유명하고 돈 많은 빅토리아가 베컴보다 아깝다고 했지만 이후 축구 실력과 외모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 선수가 된 베컴. 그로 인해 일각에서는 빅토리아를 남편의 유명세를 이용한 사치녀라고 취급했죠. 하지만 부인의 스타일링으로 베컴이 훨씬 세련되어졌고 연예계 커리어에 있어 인기와 수익의 정점을 찍은 빅토리아를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솔로 가수 활동과 스파이스 걸스 재결합 공연을 하기도 했던 빅토리아는 디자이너로서 브랜드를 론칭해 큰 수익을 벌어들였죠. 결혼 이후에 새 아이를 둔 그녀는 육아와 남편을 적극적으로 내조하는 데 애썼고, 마치 까칠 공주님같이 행동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베컴이 다른 나라로 이적할 때마다 군말 없이 따라가 서포트를 하며 남편의 축구 인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03년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기 위해 스페인으로 이주한 지 불과 몇 달 후 신상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베컴의 개인 비서인 레베카 로스였고 당시 빅토리아와 두 아들은 아직 영국에 있었죠. 다음 해인 2004년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레베카는 자신과 베컴이 불륜 관계였다고 폭로했고 처음 호텔에서 관계를 맺은 날 궁합이 정말 잘 맞았다며 그 날짜까지 공개했죠. 제시카에 따르면 베컴이 자신에게 여러 차례 구애를 했지만 거부했고 결국은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이후 베컴이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죠.
그녀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어느 날 빅토리아는 레베카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어 베컴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고 했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별장에서 열린 파티를 마친 베컴을 레베카는 새벽 3시에 그의 침실에서 찾았고 빅토리아의 전화를 건네줬지만 그의 침대에는 스페인 모델 에스테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베컴은 성명서를 통해 부인했고 빅토리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그렇게 인생이 흘러 2023년 넷플릭스 다큐 베컴에서 빅토리아는 당시 스캔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었다고 했고 베컴은 가족을 위해 자신이 싸워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의사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조용히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레베카 루스는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빅토리아를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은 베컴 본인이라고 했죠. 그 밖에 한 기사에서 베컴이 모델 셀리아 로리, 헤어 디자이너인 다니엘 리스, 모델 메리 차터리스 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도했고 이 사실을 안 빅토리아가 남편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해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은 완벽한 부부에게도 상처와 인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중들은 놀라거나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빅토리아 베컴은 3번의 성형수술로 가슴을 34A에서 34D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몸에 비해 커서 어울리지 않았던 큰 가슴을 다시 34B로 축소하는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마침내 2014년에 가슴 보형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인터뷰를 통해 과거 가슴 보형물을 넣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고 딸 하퍼에게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죠. 빅토리아 베컴은 다이어트와 하이힐에 유독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창 파파라치가 찍히던 시절 그녀의 패션을 보면 늘 몸에 달라붙는 옷과 하이힐이 필수였는데요. 그녀는 좋은 하이힐은 신체 비율을 좋아 보이게 만들고 스타일을 시크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믿었죠. 카더라에 따르면 남편이 마르고 키릴이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한쪽 발에 깁스를 하였지만 다른 한쪽에 여전히 하이힐을 고수하며 팬들은 그녀의 하이힐 사랑에 경악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녀는 오랜 시간 일하는 동안 플랫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며 종종 운동화를 신는 모습도 포착되며 변화된 스타일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인도 부유한 집에 커리어 정점까지 찍어봤으면서 남편의 축구 인생을 위해 이적할 때마다 따라다니며 내조했던 여자. 여전한 자기관리로 51세의 나이에도 군살 하나 없는 완벽한 슬림 몸매를 유지하고 있죠. 최근에는 3년 전 결혼한 첫째 아들의 부인과 고부 갈등이 심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둘째 아들이 형의 전 여친과 사귀면서 형제 사이가 최악으로 안 좋아졌다는 등 성인이 된 새 아들의 문제가 연일 입에 오르내립니다. 또한 올해 4월에 열린 베컴의 50번째 생일 파티에 첫째 아들 부부가 참석을 하지 않으며 완벽한 부부에게 쉽게 풀리지 않을 심각한 가족 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죠. 결혼 생활 26년 차에도 여전히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베컴 부부. 위기도 있었지만 가정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한 빅토리아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책임감과 노고가 그 비결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빅토리아 베컴이었습니다. Both of our parents work really hard. We're very working class. Be honest. I am being honest. Being What car honest. did your dad drive you to school in? So my dad did. No car. What did you get your dad to drive? It you to depends. school in? No. Okay, What in the car? 80s, What? my dad had a Rolls Thank Royce. you.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